네, 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윤인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20년 경력의 초등영어 강사 일기 파트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지금의 아이들은 결핍보다는 풍요의 시대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죠.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예전보다는 풍요로운 시대인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절실함이 결여돼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과외하고 수업하고 하면서 학원을 가기 싫어하거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아주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고루한 말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네가 얼마나 행복하니? 누구는 학교 가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애들도 많다. 근데 저도 말하면서 사실 좀 제가 이런 말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요, 주변에 아이들이 그런 친구를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가끔 TV에서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나 일부 좀 이제 열악한 지역의 친구들이 이렇게 그죠? 밥도 굶고 이제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보는 거지, 하나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거지, 실제로 자기 주변에는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아무리 해도 그냥 어른들이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절실함의 결여 현상은요, 교육의 현장에서도 반영이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확 떨어지는 거죠. 여전히 물론 스카이대, 그죠? 스카이대나 의대, 로스쿨, 기타 등등 고학력에 대한 갈망이 있긴 해요. 근데 소위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기존 세대들이 기울였던 노력의 방식과는 좀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애들이 전혀 숨기지 않아 자기 감정을. 선생님께서 막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걸 왜 해야 돼? 제가 왜 이걸 배워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돼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요. 그죠? 혹시 여러분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지금의 이제 밀레니얼 세대나 밀레니얼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나 대출이 없이는 집을 산다거나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거나 유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악착같이 아끼고 저축을 해도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다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쩔어? 제목이 쩔어예요. 그죠? 쩔어. 이것도 좀 몇 년 됐습니다만 영어 제목이 도프인가 그래요. 얘도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3포 세대, 5포 세대. 난 6포를 좋아하니까 그럼 난 6포 세대. 이런 말이 막 나와요. RM이 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이런 걸 배워야 돼? 내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왜냐면 우리는 당연히 알고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공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세대지만, 요즘 친구들은 죄송해요. 좀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까짓 거 단어 하나 안다고 내가 인생이 달라지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절실함이 결여됐다는 부분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들한테 자꾸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고 뭐가 되라 라고 충고하기보다는 요즘 아이들 사고방식에 맞는 오해,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 때는 what이라고 한다면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교수, 뭐 외교관 뭐 이런 거였다면 그게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한테 why, 왜 그게 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되고 싶다면 how,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렵죠. 솔직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남자애들, 뭐뿐만 여자애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가 워낙 빨리 오기 때문에 아이랑 마주보고 앉아서 그래 우리 너에 대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아유 내 자식이 좀 얼마나 민망해요. 그리고 아이들 듣지도 않아요. 이미 그래 여기 좀 앉아봐 하면 벌써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타임을 꼭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이도 몰라요. 그리고 부모님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고 싶다면 왜 그게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지에서 서로 얘기를 좀 나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께서 가능하시다면 방향 제시도 해주시면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제 무거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네. 이제 이 이야기는요.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아이들의 그 집중력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집중력 저하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좀 아이가 조금 주의 산만하고 막 조금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ADHD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주의 산만한 것은 단순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닙니다만 아이가 자꾸 뭐 두리번 거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멍을 때린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물론 있지만, 그게 뭐라 그래야 되죠? 주의 산만하고 이래서 이 원인으로 해서 공부를 못한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다른 아이, 옆집 아이, 그죠? 엄친 딸, 그죠? 들은, 누가 뭐라 하든, 뭐 떠들든 시끄럽든 TV가 켜져 있든 자기 할 일만 잘하더라. 근데 우리 애는 뭐가 문제인지 5분도 가만히 못 있어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말이죠? 네. 아이가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를 못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안.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뭐가 불안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 너는 공부만 하면 돼. 뭐가 문제야? 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네, 학부모님,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무런 불안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도 인격체잖아요. 왜 불안이나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단지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 자, 아이가 불안한 건 아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불안할 권리 아이에게 주세요. 그 권한을 뺏지 마시고 따지지 마세요. 뭐가 불안한데 뭐가 문제인데. 아이 나름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기를 할 때 그게 왜 불안해? 그게 뭐가 문제야? 별것도 아니네. 가 아니라 그게 힘들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그게 슬펐구나로 대화를 시작해서 아이의 불안을 조금 덜어주시면 아이가 공부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20년 동안 제가 뭐 심리학 박사 아니고 제가 의사 아니지만 제가 20년 동안 정말 아이들이랑 부대끼면서 정말 느낀 바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한다거나 뭔가 좀 뭐라 그래야죠? 가만히 못 있거나 막 자꾸 두리번거리거나 막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쭈뼛쭈뼛하고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좀 뭔가 불안해요.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네. 그러니까 가만히 차분히 뭔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또 이제 경계하셔야 될 부분은 자꾸 충고를 한다든지 자꾸 뭘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자꾸 이렇게 뭐 자꾸 막 좀 강권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안 되고, 네, 아까 말씀드렸지, 공감. 네, 그게 힘들었구나, 그게 문제였구나, 그게 슬펐구나. 이렇게 해서 아이의 불안을 좀 덜어주시면 아이는 공부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랑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하다가 힘들면 쉬었다 하면 안 돼요? 물 좀 먹고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선생님 근데 그거 알아요? 라면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아이가 이제 지루하고 힘드니까 시간을 끌고자 하는 걸 알죠.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기에는 그냥 게으름 피우고 그냥 놀고 싶어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애잖아요. 그죠?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어도 그냥 꼭 참는 그런 어른이 아니고 아이니까 이해하려고 저도 노력을 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네, 보내주고 뭐 물도 먹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게 이제 저는 잠깐 아이를 보니까 가능한 거일 수도 있어요. 학교 오는 아이랑 일평생을 이제 부딪히면서 있는데 그렇게 늘 페이션스,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아이는 어떤 이유에서든 불안감이 있어요. 왜냐면 본인 자체가 불안정한 존재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의 어떤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같이 소통하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아이가 좀 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는 엄마랑 또는 아빠랑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진 않아요. 네. 그래도 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뭐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네, 소통을 아이와 할 수 있도록 어머님, 아버님도 좀 많이 노력을 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뭔가 고민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말을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럼 너무 추궁하지 마세요. 네, 갑작스레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린다거나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공부를 할 때 집중하지 못하거나 자꾸 이렇게 막 딴짓을 하거나 꼼지락거릴 때는 일단 공부를 잠시 멈추시고요. 그죠? 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스럽긴 하네요. 왜냐면은 아이는 이제 늘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늘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고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그냥 놀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뭔가 좀 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네, 이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아이가 공부에 훨씬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이제 지시, 명령, 체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네. 닌겐 나이 데스. 아니에요. 일본만 요즘에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오늘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을 내거나 뭐 벌점을 주거나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것은 부모님, 선생님, 어른이겠지만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그 제한을 받게 되는 매개체, 즉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참 한숨이 나오긴 하네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나 아빠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막 심지어 정말 진짜 화가 이제 폭발해서 좀 손찌검을 하더라도 그 순간이 지나면 잊어요. 아이들이 그렇다고 엄청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죽도록 패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이렇게 네 하셨더라도 아이들은 잊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못 쓰게 되는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정말 이제 공포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인생을 진짜 전반, 반도 아니에요. 진짜 70~80%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분리되는 것은 곧 세상과 분리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핸드폰이랑 연결돼 있지 않으면 딸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이게 단순한 중독 그게 아니고 공포이자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핸드폰 금지로 아이들을 컨트롤하려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마트폰을 이제 휴대폰을 이제 뺏는 거 있잖아요. 압수하는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막 범죄도 생기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갈수록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시험 점수가 왜 이래? 너 시험 점수 올라갈 때까지 너 휴대폰 금지야. 그죠? 이거요. 밑도 끝도 없는 거,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들어? 엄마 말 잘 들을 때까지 너 핸드폰 못 써. 그죠? 그 다음에, 너 밥 안 먹니? 밥 끝까지 제대로 다 싹싹 긁어 먹어. 밥 먹을 때까지 엄마 휴대폰 가지고 있을 거야. 이거요. 그 다음에, 너 제정신이야? 유튜브가 보고 싶니? 누구누구는 중2 선행한다더라. 그리고 또, 너 안 되겠어. 너 핸드폰 내놔. 자, 학부모님 듣기 어떠세요? 되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래요. 아이가 너무 진짜 핸드폰을 진짜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면 아이가 내 말 듣겠지.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른으로서의 횡포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어른들도 정말 빼앗기기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나보다 더 크고 더 어려운 존재가 자꾸 내 말대로 안 하면 그거 뺐는데, 그거 기분 좋으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죠? 아이들은 그 공포감이 막 100배, 1000배의 어른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어른, 부모님이, 내가 제일 믿는 부모, 선생님, 어른들이 자꾸 그걸 뺏겠대. 그거는 너무 큰 공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좋은 아이들의 어떤 이게 규제나 제재 방법인지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그 대안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학부모님이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핸드폰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체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머님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어떤 대책을 찾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다짜고짜 스마트폰 금지를 하실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이고 정말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학부모님은요, 굉장히 제가 이제 무릎을 쳤어요. 이제 이 남자아이인데 책을 읽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죠? 근데 이제 아이가 뭔가 잘못하거나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이렇게 못된 태도를 보이면, 그날은 핸드폰을 금지한다기보다, 핸드폰은 어차피 아이들은 이미 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어떤 룰이 있어, 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핸드폰 금지는 제외하고, 그날 잠들기 전까지 책 30페이지를 읽는 게 그게 체벌이래요. 아이는, 어른들이 봤을 땐 책 읽는 게 무슨 체벌이야. 아이는 근데 그게 죽도록 싫은 거죠. 근데 이게 일석이조인 거예요. 그죠? 애는 핸드폰 어쨌든 뺏기지 않고, 엄마는, 그죠?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하니까 책을 읽게 하고,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더 기발하고, 네, 재미있고, 하지만 서로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좀 유익한 방향으로 체벌 아닌 체벌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유튜브 이 영상을 이제 올리기 전에 대본을 써요. 대본을 쓰는 게 진짜 무슨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대본을 쓰는 것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소위 그 큰 틀을 잡고 이제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말을 이제 뼈와 살을 붙이는데요. 오늘 이제 이걸 쓰면서 대본을 쓰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몇 주째 지금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narrow down, 좀 더 이제 구체화시키고 좀 요약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이번에도 역시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제 영상의 매끈 부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 아이와 이제 의사소통에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님들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네, 우리 시대 때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우리 이제 엄마랑 아빠랑 말할 때 느꼈던 세대 차이는, 차이가 1에서 10으로 따지면 정말 한 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네, X세대, 40대, 네, 정도 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랑 얘기할 때 차이는 뭐, 1에서 10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1에서 거의 그냥 1000으로 점프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시라. 그리고 대체안을 찾아라. 아이와 소통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본인이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what이 아니고 how.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참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혹시,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초등영어 강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했는데, 비단 뭐 영어 강사가 아니라, 강사, 어떤 선생님, 교육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당장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네, 빠른 이제 시일 내에 또 이제 4차 산업, 네, 사회 시대에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 교육을 이제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또 면밀히 공부를 좀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내용이 마음에 드셨거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